두 번째는 이제 섹터 네. 업종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섹터 가운데 오늘 첫 번째가 화장품. 네, 늘 올라가는 종목만 얘기하면은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주가가 조금 잠잠할 때 우리가 또 사전 분석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 제가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종목들을 많이 말씀드렸죠. 거기에 뭐 여행주도 들어가 있고, 백화점주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소비 관련된 종목도 많이 들어있는 거죠. 그 중에서 화장품 관련된 종목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은 최근에 주가 흐름은 조금 약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하지만 주목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자, 가장 대표적인 걸 보셔야 되겠죠. 항상 대표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개인의 성향에 의해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퍼를 봐야겠죠? 네, 아모레 퍼시픽. 네. 이 아모레 퍼시픽 보시면은 주가가 이렇게 살짝 고개를 숙여주는 그러한 센스 있는 그런 조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빠졌을 때 매수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하단에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들의 합산 수급을 봤을 때 비중을 줄이지 않고 특히 외국인들이 주식을 열심히 사서 모아놓고 추가를 좀 안 사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안 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반등이 나올 때 아모레 퍼시픽은 딱 기억해놨다가 탁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요런 자리처럼 반등이 딱 나오잖아요. 그럼 주저치 말고 바로 촉구병 보내고 한 주, 우리 아침마다 얘기하잖아요. 한 주 딱 사고 그 다음에 의미 있는 가격대 올라섰다가 그리고 차익 실현 욕구가 나와서 좀 빠졌다가 다시 세력의 의도에 의해서 다시 또 그 자리 회복하면은 바로 공략이 세게 들어가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매매 기법 중에 하나를 제가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공략을 하셔야 되고 아모레 퍼시픽은 기본적으로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보신 게 LG생활건강이에요. LG생활건강. 자, LG생활건강은 아모레 퍼시픽에 비해서 좀 약해요. 왜 약할까요? 돈 두에서 다 돈을 법니다. 버는데 아모레 퍼시픽은요. LG생활건강에 비해서 구조조정이라는 내용이 좀 들어있어요. 안 좋고 장사 잘 안 되는 점포를 많이 폐쇄를 했고 그동안에 많은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아모레 퍼시픽이 갈 수밖에 없고 제가 또 좋게 보는 또 화장품주 또 기억나실 거예요. 코스맥스. 저는 뭐 코스맥스를 빠지지 않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코스맥스는 빠질 때마다 매수를 해주는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네. 빠질 때마다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빠지지 않고 얘기하시는 종목이 코스맥스군요. 코스맥스입니다. 이거 말고도 제가 중소형주 하나 말씀드렸죠. 얼마큼 올랐을까요? 뭔데, 예. 코스메카 코리아. 많이 올랐다. 엄청 올랐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얼마 전부터 말씀드렸습니까? 14,000원대부터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좀 오르는 둥, 빠지는 둥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예, 그죠?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는 앞으로 실적도 좋고요. 앞으로 좋아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조정받을 때 우리의 관심권에 넣고 딱 보고 있다가 딱 수급 딱 들어와 주면은 바로 공략이 들어간다. 오늘 아모레 퍼시픽 수급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네. 이럴 때는 구경만 하시는 거예요. 딱 지켜보고 있다가 내용은 좋다고 하니까 빼고 수급하고 차트만 딱 보고 있다가 딱 들어오면 바로 탁 들어와요. 수급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가 사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합산 매매 비중 매수를 보라고 하셨고 네, 오늘 그 한 번 더 얘기해 준다 그랬잖아요. 합산 매매 어디서 볼 수 있다고요? 지금 이게 저는 제가 사용을 해본 그 증권사 HTS가요. 한 총 3개 정도 되는데 제가 예전에 삼성증권에서 또 오랫동안 또 근무를 했었어요. 거기 보면은 삼성증권 HTS에는 이 합산 수급이라고 해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합산 수급을 좀 보여주는 그러한 그 지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차트에서 설정을 하면 되는군요. 예, 여기 보면 그렇죠. 여기 보면은 외국인 기관 이렇게 외국인 플러스 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유안타 증권 또 HTS는 컨텐츠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또 이렇게 외국인 플러스 기관의 합산 수급 개념 지표를 설정해 놓은 게 없어요. 만들어 놓은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2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냥 개인의 편의상 2개를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위에 외국인 수급만 체크를 해놨고요. 여기 보시면 외국인 수급만 표시를 해놨고 여기 그 다음 요 밑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누적금의 합산 수급을 그대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그래프가 올라가는데 합산 수급이 밑으로 좀 빠진다 그러면 그 기관이 외국인보다 더 많이 판다라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이 팔고 있는데 합산 수급이 올라간다는 것은 외국인이 팔고 있는데 기관이 더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수급을 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합산수급 지난번에 외국인 기관 어쨌든 메이저잖아요. 그렇죠. 합산수급 얘기하셔서 기억이 좀 나서 오늘도 그 얘기를 활용을 하고 계셨고요. 네네. 네. 연우도 좋다고 얘기들 많이 아, 하시는데. 연우 좋죠. 연우도 뭐 몇 차례 거쳐서 좀 말씀드렸고 실적 좋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우 뭐 쉽게 생각하시죠. 그 화장품 케이스. 용기, 케이스. 네, 이거 용기 업체죠. 예, 좋다는데 사용량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보시면은 외국인은 꾸준히 매수를 해주고 그렇게 뭐 엄청나게 많이 산 컨셉은 아니에요. 과거에 보시면은 이런 거 합산수급으로 봐야 되겠다. 좀 볼게요. 보시면은 네, 좀 보겠습니다.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 도움이 저는 많이 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외국인들 수급만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 엄청나게 사들이진 않았어요. 근데 주가는요, 이렇게 올라갔어요. 보이시죠? 그렇게 많이 안 샀는데, 그건 누가 샀을까요? 여기 보시면 최근에 여기 기관 투자자들이 샀다는 걸로 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연후의 주가가 실적 개념으로 네. 주목을 받고 있어서 가고 있다, 잘 가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적절한 시점에 트레이딩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섹터 업종 백신 여권. 백신 네. 여권 지난번에 정부가 네. 4월 초인가에 뭐 얘기 나오면서 급등했었는데 여전히 살아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다. 네. 백신 여권 살아 있습니다. 그 백신 여권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요. 네. 사실 지금 뭐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된다, 또 날씨가 이렇게 따뜻해지니까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백신 그러니까 여권에 백신 대해서는 여권보다는 그러니까 여행 항공 이런 쪽. 예, 그렇죠. 네. 백신도 백신이지만은 이제는 여행 항공 쪽으로도 눈을 당연히 돌려야 된다. 기존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죠. 그렇죠. 자, 그러면 코로나 백신 보급. 자, 보급이 되면은 이 두 가지로 키워드가 구분이 돼요. 백신 여권 하면 다들 아실 거예요. 아, 백신 여권? 대충 들어봤어. 느낌도 와.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면 나라마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여권을 발급받아서 또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사람을 제한하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여권만 보여주면 되는 거죠. 트래블 버블. 예, 그런 것도 네. 있고요. 하나 더 이제 트래블 버블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 나라 간의 어떤 협약을 통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 네. 왔다 갔다 이스라엘 이런 데 뭐 그렇다고 하는데요. 어쨌건 이 백신 여권과 트래블 버블 요 개념하에서 여행주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이외에도 파생적인 종목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죠. 그래서 그게 답니다. 그래서요. 관심 종목을 말씀해 주시죠. 예, 그래서 관심 종목은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도 점검 한번 해볼까요? 말씀드렸던 거. 네. 예. 말씀드린 게 뭐 있죠? 케어랩스? 케어랩스는 많이 못 갔을 것 같은데. 예, 케어랩스는 많이 못 갔네요. 그죠? 라온시큐어가 있었죠? 그거는 이제 백신 여권 관련된 거예요. 백신 여권 관련해서 좀 급등을 했습니다. 또 하나 더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여행 항공주는요? 항공주는요? 네, 항공주 볼게요. 대한항공 한번 대한항공. 볼까? 오랜만에 예. 27,000원, 32,000원 갔다가 27,000원 빠졌죠. 옆으로 좀 기고 있네요. 네, 예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예전에 그러셨죠. 공항에 사람들이 벅적벅적 버글버글 되기 전까지는 그러면 이제 좋다. 이렇게 빠지고 있을 때는 네. 관전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차트와 수급이 살아날 때는 바로 어떻게 한다? 공략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지금은 지켜보셔야 되는 거죠. 그죠? 지금 엊그제 외국인 이틀 정도 들어왔습니다만은 오늘 11만 주 팔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차트상 봤을 때는 공략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공략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때가 됐을 때 공략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예전에 또 여행주 있잖아요. 네. 예, 하나투어 이런 것들. 예. 여행주. 이런 것 이게 한번 올랐으니까 쉬어가는 게 좀 당연할 수도 있어요. 눌러줬을 때 공략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런 종목. 네. 그래서 여행주, 항공주, 더불어서 백신 여권 관련된 종목도 더불어서 이런 종목을 관심 있는 분들은 좀 공략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깜빡하면 우리 팬들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라운시큐어, 케어랩스, 아이크래프트, 아이크래프트. 아유. 다날 뭐 다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아이크래프트가 엄청 급등을 했네요. 세 개 중에 잘 모르겠다 해서 세 개 다 선택하는 경우는 수익이 많이 났을 텐데 꼭 한 개를 선택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 선택하는 경우 많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제일 센 거 하나,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음. 딱 두 개만 선택하시면 수익 난다고.
그 중에 하나는 수익 안 나도요. 상방을 열어놓으면 결국 수익. 정리할 때 한꺼번에 다 샥 정리한다. 수익금 탁 뺀다. 너무 쉽다. 그죠? 너무 쉽다. 아유, 안 쉬워요. 투자 그래 쉬우면 뭐 다 부자 될게요. 뭐 쉽지 않죠, 사실은. 네. 네. 섹터 업종 하나 아까 반도체 장비는 얘기하셨으니까 예. 히토리오 한번 얘기할까요? 히토리도 잘 히토리오 가니까 뭐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죠. 네. 유니언 머티리얼 말씀하시고 기억나는데. 뭐 동국 RNS 세 종목만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기사가 좀 나왔어요. 그 중국이 환경을 이유로 해서 히토리오 최대 생산지인 장시성 깐저우시에서 히토리오 생산 일부 중단했다라고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글로벌리하게 어떻게 해석이 됐냐면은 사실상 무기화 선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쪽의 그 타임지, 이 타임스 같은 경우는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라고 하는데요. 히토리 최대 생산지인 간저우시에서 히토리 채굴 40에서 50%가 4월 말 이번 달이잖아요. 중단된다고 얘기한 거고, 이 부분이 추후에 또 어떻게 뭐 반복적으로 나올지 계속해서 진행이 될지는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 부분이 쭉 진행이 되면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해석은 다양하게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일부 중단이 일각에서 미국 등 서방 진영에 대한 반격 카드로 히토리를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거는 이 말이 맞든 안 맞든 떠나가지고 시장에서 이러한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는 것은 시장의 관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걸로 재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실제로 중국이 히토류 무교한 적이 있었는데요. 2010년도라고 합니다. 일본과의 센카쿠 열도 분쟁 때 그때 히토류 가격이 9배 올랐다고 또 기사에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히토류에 대한 부분은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각이 세워지면서 하나의 무교화가 될 수 있다고 과거부터 말씀드렸는데 주가는 늘 가진 않죠. 올랐다 떨어졌다 반복을 하죠. 빠질 때 해당 이슈가 끝나는 건지 아니면은 올라가는 건지 이를 확인해서 보고 있다가 빠졌을 때마다 공략을 하시면은 된다고 말씀드렸죠. 유니온이 11.4% 올랐고요. 유니온 머티리얼은 그 시장에서 별로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 유니온 머티리얼보다는 유니온을 더 그 매매하는 측면에서 많이 고려를 하는 것 같아요. 동국 RNS는 뭐 엄청 강하네요. 동국 RNS는 호주까지 들어간 쿼드, 네. 뭐 그 개념인데요. 동국 RNS, 네, 이거 많이 올랐죠, 그죠? 요런 것도 이렇게 요런 거 세고, 예, 그래서 제가 세 개만 보십시오 말씀드렸는데 네. 동국 RNS가 세니까 제일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유니온이 좀 좋을 것 같아요. 두 개 말씀드렸는데 두 개만 공략을 하셨다면은 뭐 좀 괜찮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시장에서 새로운 얘기가 나오는지. 기존에 나왔던 내용이 살짝 이렇게 사라졌다가 다시 부각되는지 항상 그런 부분을 관전하시면서 딱 기억해놨다가 나오면 바로 공략을 하셔야 돼요. 탁 먹고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한번 먹고 빠져나오는데 고민해야 되는 거죠. 이 종목이 중장기로 갈 것이냐. 중장기로 갈 수 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찬찬히 모아가야 돼요.